반갑습니다. 플러스 경매 김수경입니다. 저는 부산 울산 경남 지역에서 경매 대행 그리고 경매 교육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동안 구독자분들 그 댓글로 문의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댓글로만 대댓글로 이제 답을 달다 보니까 조금 미진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는 거 그런 그 질문들 모아서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사업가 TV님, 저 어제 점유자 인도 완료했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개고하고 나니까 짐 다 빼갔다고 부동산에서 연락해줬네요. 진작 빼주지. 그래도 전화해서 그쪽으로 그러니까 점유자 쪽으로 전화를 드려가지고 감사하다고 하고 조금이라도 인사하겠다고 하고 계좌번호 달래서 50만원을 보내드렸어요.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그 50만원이 100배, 1000배, 만배로 돌아올 겁니다. 잘하셨어요. 참 이러면 강제집행 취하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강제집행 우리가 신청을 했기 때문에 본집행 전에 나가서 하는 게 집행관의 그 집행관 계고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본집행을 안 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청한 거를 취하 신청서를 다시 내야 됩니다. 그 취하 신청서는 법원에 가서 내셔도 되고요. 우편 접수도 되고 그렇습니다. 쌤 조언 듣고 하나씩 처리하니까 일이 일사천리로 잘 진행이 되네요. 에이고,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제 조언 듣고가 아니라, 잘하셔서 그런 거예요. 전 제가 해도 어쩔 때는 진행 막 안 되고 그래요. 예. 생각만큼. 이론은 빠삭한데, 워낙 상대방이 뭐 연락 자체가 안 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건, 인도 완료했으니까 축하드립니다. 잘하셨어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길기현님 질문입니다. 쌤 맞점 하셨죠? 맞점하고 나른하던 차에 쌤 강의 들으니 졸음이 싹 가시네요. 정말요? 모름의 끝은 어디일까요? 질권. 오늘은 또 새로운 걸 배웁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 물건은 이거는 별 중요한 그게 아니고 쌤 낙찰금 감액 신청을 하면 감액 금액은 법원에서 정해주는 건가요? 아니면 감액 금액을 본인이 신청하는지 궁금하네요. 했습니다. 감액 신청을 하면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그 금액이 조정되기도 하고 승인이 안 날 수도 있겠지요. 했어요. 감액 신청이 뭐지? 하는 분도 계시겠다. 그죠? 우리가 예를 들면 낙찰을 받았단 말이에요. 낙찰을 받고 가보니까 그 집에 생각지도 않았던 하자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낙찰받고 이제 가서 뭐 명도도 의논할 겸해서 갔는데 생각지도 않았던 하자가 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낙찰받고 일주일이 지나면은 매각 허가 결정이 되죠. 그죠? 그 이전에, 일주일 되기 전에 그 사실을 알았을 때는, 어, 저기를 매각 허가를 하지 말라고, 나 이 경매권 포기하겠다. 매각 허가 하지 마세요. 이렇게 불허가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일이 더 넘어가서 일주일이 지난 매각 허가 결정이 됐어요. 매각 허가가 나고 나서 그 이후에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은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신청을 하게 됩니다. 매각 허가 결정 취소. 자, 그런데 그렇게 완전히 안 하는 건 아니고, 근데 이거는 좀 하자가 있어서 내가 이거 고치려면 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속상하잖아요. 감정평가서에도 그런 얘기가 없었고,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그런 하자에 대한 얘기가 없었는데, 물리적인 하자에 대해서. 그래서, 이거는, 그럼 그게 없었는데, 이거를 고치려고 하니까 2천만 원이 든다, 3천만 원이 든다, 이러면은, 그거를 감액을 해달라. 내 낙찰을 5억에 받았는데 한 3천만 원을 빼달라 이런 식으로 감액을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물론 그 감액 신청하는 거 내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되겠죠. 그죠? 나름 견적 받아서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자,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감액 신청을 하면은 뭐 승인이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되더라도 금액이 조정당할 때도 있고 뭐 다 받아들여질 때도 있고 그런가 봅니다. 그런가 봅니다 하는 이 말은 뭐냐면은 저도 이론으로만 알지 제가 직접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해보려고 지금 준비 중인 게 하나 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요. 해보고 나서 다음에 결과 나오면은 제가 공개할게요. 자, 그 다음 거 한번 질문을 보겠습니다. 어, 주니바니님, 안녕하세요, 소장님. 이번에 창원지법에서 아파트를 받아서 명도 중에 집안에 채무자 압류품이 있다고 하는데 주인이 이사비 들여가며 가지고 가길 거부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이제 낙찰을, 우리는 경매에서, 법원 경매에서 부동산, 아파트를 낙찰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명도를 하러 가서 보면은 그 집의 동산, 가재도구나 가전제품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압류를 해 놓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동산에 대해서, 동산 압류를 해 놓은 경우. 자, 이 경우 어떡하냐, 이렇게 되는데요. 이거는 그 사람이, 그 전 소유주가 그 법원에다가, 네, 이거 압류들어 이거 가지고 어디로 이사한다고 신고를 하고 가지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는 뭐 안 가지고 간다, 막 이런 식으로 하는 모양인데, 그래도 어떻게 해요? 잘 타일러 가지고 이사비 조금 더 주더라도, 과하다 하더라도, 하세요. 돈을 이사비를 좀 더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해서 원만하게 처리하는 방법이 최선입니다. 경매에서 우리가 법적인 압박을 합니다. 부동산 인도명령 신청하고 집행관 계고 나가고 하는데 그게 우리가 강제 집행을 꼭 가기 위한 그게 아니에요. 협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법원의 도움을 받는 거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절대로 어디로 도망을 가고 없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있는 것 같으면 이사비를 조금 더 넉넉하게 책정해서 협상하는 게 최선입니다. 강제 집행을 한다고 합시다. 강제 집행을. 물론 집행은 할 수는 있겠죠. 집행관실에서 뭐 그거 압류돼 있는 것도 집행은 합니다. 근데 집행을 해가지고는 창고에 언제까지나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집행을 해서 짐을 드러내잖아요. 짐을 드러내서 창고에 갖다 놓고 우리 뭐 합니까, 원래? 계속해서 창고비를 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 짐은 우리 거가 아니니까 이거를 매각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매각 허가가 떨어지면은 우리가 동상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미리 누군가가 압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그죠? 그런 경우에는 이 뭡니까? 이 동산을 압류한 채권자한테 우리도 압박을 넣어야 되겠죠. 빨리 동산 경매를 진행을 하든지 아니면은 취하를 하든지 이제 압류해 놓은 거를 그래야지. 그렇게 안 하고 질질 끌고 있으니까 우리한테 피해가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거를 빨리 이제 처리를 안 하면은 나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라도 조금 채권자한테 압박을 넣는다든가 뭐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우선은 그 점유자한테 이사비를 좀 더 주고 가지고 가라고 하는 게 최선 아니겠나 싶습니다. 그리고요, 그 다음 거 한번 볼까요? 집밥 여신님 질문 주셨는데요. 강제 집행 전에 계고하러 이제 간다. 그런데 계고하러 갈 때, 강제 집행 전에, 본 집행 전에 계고를 할 때, 법원에서 우리 보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열세의 기사분 연락하시고, 그리고는 만 20세 이상의 입회인 2명을 대동하라고 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집행관 계고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있다면은 우리가 띵동 했을 때 사람이 있다면 열쇠기사도 필요 없고 입회인도 필요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이 없을 경우에 그런 경우를 대비해서 열쇠기사, 입회인 이렇게 대동하는 거예요. 자, 뭐 열쇠기사는 뭐 법원에서 집행관실에서 문 잘 여는 그 잘 여는 사람 그 전화번호를 줍니다.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본인들이 대동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 페인이 문제인데요. 이게 이제 집행관 계고라는 게 넉넉하게 시간 주고 우리하고 의논하게 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일정 따라 따닥 정해버리니까 그죠? 그때 마침 시간이 날지 안 날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어, 저는 뭐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열쇠 기사분한테 얘기를 합니다. 사장님, 제가 지금 입회인 할 사람이 없어요. 조금 부탁 좀 드립니다. 이러면은 어디서 데려오든 데려오더라고요. 뭐 본인 가족일 수도 있고 같은 열쇠 하시는 분 중에 시간 되는 분일 수도 있고 전혀 모르는 뭐 이런 걸 어디서 뭐 소개받을 수도 있고 어떻게 하든 협조를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오면은 거리에 따라서 1인당 3, 4만 원 정도, 두 사람이면 6만 원에서 8만 원 정도다 그죠? 그렇게 이제 비용은 나가지만 제일 속편한 방법이에요. 돈으로 때우는 거죠. 음. 그 돈 아까워요. 난 그렇게는 안 하고 뭔가 찾아볼래요. 찾는 방법은요. 그러면은요. 아파트라든지 그러면은 만약에 그 물건이 아파트다. 그러면은 아파트 앞에 공인중개사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그죠? 이제는 낙찰받고 나면은 매도나 임대 때문에 드나들면서 친해진 소장님 계시죠?
그러면 소장님한테 좀 부탁을 해보세요. 중개 쪽의 소장님들은 뭐 저희 경매하고는 달라서 주로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잠시만 좀 왔다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다라든지, 그리고 뭐 관리소장님한테 부탁을 한번 해본다든지. 경비하시는 분들은 잘 안 해주시려고 그러더라고요. 괜히 그런 거 하고 그런다고 위에서 안 좋게 볼까봐. 근데 뭐 소장님은 본인 스스로도 좀 궁금해서 또 소장님은 부탁하면 좀 들어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여튼 뭐죠? 아파트라면은 관리소장님이나 인근의 공인중개사 소장님들 한번 부탁을 한번 해보시고, 이래저래 전혀 아무것도 안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열쇠 하시는 분, 열쇠 기사분한테 부탁을 하면은 거의 해결 방법이 나올 겁니다. 대건리 이장님도 되게 궁금했나 봐요. 저도 몹시 궁금해요. 이러구나. 댓글 달아놓으셨네요. 음, 그리고요. 그 다음 거. 자, 행복을 꿈꾸다님. 선생님, 드디어 명도했습니다. 그동안 격려해 주시고 영상으로도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와우, 축하드립니다. 그러니까 박성옥님, 명도 축하드려요. 저는 낙찰받은 지 2달, 잔금 치른 지 1달 동안 집주인이 연락이 없어요. 내일 계고장 붙이러 갑니다. 운 없으면 강제 집행까지 가야 할 듯 합니다. 뭐 어쩌겠어요. 경매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때는 뭐 너무나 이거는 이 뭐지? 꿀이네? 할 정도로 금방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애를 먹이고 시간을 끄는 사건도 있습니다. 세상살이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이 살고 있다면 대부분은 계고를 하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행복을 꿈꾸다님이 박성욱님한테 힘내세요. 계고하니 연락 오더라고요. 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차대엽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빌라를 낙찰받고 잔금을 납부했지만 주인이 집을 안 비워줘서 인도 신청했고 지금은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특별 송달을 해야 할 것 같은데 기다리고 있으면 법원에서 특별 송달하라고 연락을 주는지요? 연락이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해당 경매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법원에 나의 사건 검색에서 수시로 내가 신청한 사건이 지금 송달이 되고 있는지, 폐문부재가 뜨는지 계속해서 아침 저녁으로 확인을 해봐가지고 폐문부재가 뜨면은 바로 그 다음날 경매계 쪽으로 문의를 해서, 뭐 이런 거는 요즘 뭐 전자로도 하고 하죠. 어쨌든지 간에 내가 서둘러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서두른 게 제일 빠르죠? 내가 안 서두르고 만약에 가만히 있는다. 그럼 어떤 계장님은 사건이 너무 많아서 바빠서 그런지 가만히 계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저기 해요. 주소 보정 명령이란 거를 보낼 때도 있습니다. 우리한테. 주소 보정 명령을 왜 보내냐면은 이 송달이 안 된다. 일단은 주민등록 초본 한번 떼봐라 이거예요. 주민등록 초본 떼보고 주소가 그대로 있으면은 그러면은 역시 그 같은 동일한 곳으로 특별 송달을 하게 하고, 그리고는 주소가 만약에 바뀌어 있다 하면은 바뀐 주소로 이제 송달을 다시 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소 보정 명령이 날라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추러스님입니다. 추러스님, 낙찰받은 물건 12월 10일 날 잔금 납부 완료했고 12월 16일경 촉탁 신청, 등기 완료 전에 전세 세입자가 벌써 구해져 버렸습니다. 등기가 완전히 되지 않은 상태인데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진행해야 좋은지 했습니다. 12월 12일 날 잔금 납부했네요. 잔금 납부하는 날, 잔금 납부하고 그날 다 하잖아요. 주로 촉탁 신청, 소유권 이전 촉탁 신청. 그러고 나서 이제 등기가 완료되기까지는 며칠은 걸리죠. 그리고 등기 필증이 내 손에 오기까지는 뭐, 그거는 등기 필증은 제작이 돼야 되니까 뭐, 열흘, 2주일, 뭐, 이 정도 걸리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12월 12일 날 잔금 납부했고 하면은 2, 3일 지나서 인터넷 등기소 들어가서 한번 열람을 해보세요. 예. 그리고 뭐 계약 진행하시면 되고, 그 계약하는 것은 중개사 통해서 하시는 거 아닌가요? 그러면은 뭐 그 중간에 중개사님이 잘 알아서 해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쭉 이렇게 보니까 거의 다 그 명도에 대한 얘기죠. 명도에 대한 질문도 제일 많아요. 막 개인적으로 연락 오는 것도 맨날 명도 이야기고 댓글도 거의 명도가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영상을 그 명도 강제 집행에 관한 거 한 수십 개는 올라가 있는 것 같아요. 명도 관련해서 궁금하신 분
그거 귀찮아하지 마시고 경매 한 건 하고 말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다양한 케이스 그리고는 각 단계별로 어떤 게 있는지 뭐 나름 열심히 제가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 그 명도 강제 집행에 관한 거 재생 목록에서 보시고 그거 한번 정주행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토요일입니다. 오늘 내일까지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요. 즐거운 주말 보내시고 월요일 아침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